안녕하세요. 오늘은 칼라데아 퓨전 화이트에 대해서 영상을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은 아니더라도 일주일에 2개 정도는 영상을 올려보려 했는데 그것도 계획대로 안 되고 있네요. 요즘은 다들 많이 키우실 거예요. 물감으로 그린 듯한 잎이 참 매력적인 식물이죠. 근데 키워보니 어떠신가요? 만만하진 않죠. 퓨전 화이트를 100여 개 이상 키워봤지만 사실 그 정도 가지고 어떤 방법론을 말한다는 것 자체가 말은 안 돼요. 아마 각자 다들 키워보시고 그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생기셨을 거라 생각은 하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키우는 방법도 참고 정도로 생각하시고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칼라데아 퓨전 화이트, 제일 힘든 부분이 뭘까요? 그렇죠? 잎이 녹아내리고 또 말라버리고 또 응애도 쉽게 생기잖아요. 잎 자체가 이렇게 종이장처럼 얇아가지고 또 벌레가 한번 생기면 또 치명적이죠. 또 우리나라는 춥고 건조한 계절이 있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최상의 컨디션으로 유지하기도 사실 쉽지는 않아요. 저도 지금 계절적 영향으로 지금 상태가 썩 좋지는 않은데 나름 이 정도면 선방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도 그런 어려운 부분들을 다 감안하고 키울 정도로 또 아름다운 식물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칼라데아 퓨전 화이트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퓨전 화이트의 환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퓨전 화이트는 따뜻하고 습한 환경을 좋아하고 통풍만 어느 정도 잘 된다면 우리나라의 여름 기후에 잘 자랍니다. 햇빛은 유리창 하나 정도 또는 방충망 하나 정도를 거친 광도에서 잘 자라고 봄부터 적응하면 직사광선에서도 잘 자라더라고요. 근데 잎이 아무래도 얇기 때문에 한여름 직사광선은 피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주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봄부터 초가을까지 성장 시기에는 겉흙이 마르면 물을 주시면 되지만 통풍이 부족한 곳에서 물을 과하게 주시면 흰 부분이 투명해지더라고요. 투명해지면서 그 부분부터 이제 잎이 녹아내리는 걸 확인했고요. 이거는 퓨전 화이트 뿐만 아니라 다른 무늬종에도 해당됩니다. 그래서 물 주는 방법은 이따 다시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반대로 물이 부족하게 되면 잎이 이렇게 돌돌 말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잎이 돌돌 말리면서 또 데미지를 받을 수 있으니까 잎이 말리기 전에 물을 주셔야 합니다. 이게 조금 어렵게 들릴 수도 있지만 이런 경우는 물 빠짐을 좋게 해주시면 되겠죠. 물 빠짐을 좋게 심어주고 오히려 물을 자주 주시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몬스테라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약산성을 선호하는 열대 관엽들은 펄라이트보다는 마사토가 무겁다 하시면 코코칩 같은 거 사용하시면 좋겠죠. 제일 좋은 건 통풍이 좋고 햇살이 좋은 곳에서 겉흙이 마른 후에 물을 주시면 물주기에 의한 잎마름 현상은 막을 수 있습니다. 또 물주기에서 주의하실 부분이 칼라데아들이 수돗물의 염소 성분에 민감하게 반응을 해서 잎이 갈변하는 경우인데요. 수돗물을 바로 주시거나 바로 분무하시면 염소 성분에 의해서 데미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수돗물을 받아서 하루 이틀 정도 상온에 방치 후에 주시면 되고요. 다른 방법으로는 증류수나 염소 제거제 등 이런 게 있는데 이건 저도 사용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추천드리지는 못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역시 빗물이죠. 가능하면 비가 올 때 빗물을 받아서 사용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빗물은 pH 농도도 거의 산성에 가깝기 때문에 당연히 더 좋겠죠. 그리고 병충해. 칼라데아들이 하나같이 응애에 취약한데요. 응애는 작아서 눈에 잘 보이지도 않고, 물론 자세히 보면 보이기는 합니다. 얇은 거미줄 같은 게 보이면 이게 응애가 생긴 거니까 미루지 말고 바로 방제를 해주셔야 돼요. 초기에는 그 물티슈 같은 거를 물에 한번 헹궈서 잎을 하나하나 닦아주셔도 괜찮은데요. 이게 많이 번져서 심한 경우라면 응애 전문 약재로 꼭 방제를 해주셔야지, 그냥 방치하게 되면 잎이 다 금방 상해서 세력이 많이 약해지더라고요. 또 칼라데아뿐만 아니고 다른 식물들도 그렇지만, 이게 우리는 항상 문을 열어놓고 관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통풍을 시켜주기 위해서 선풍기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이게 그런데 문제가, 건조한 실내에서 잎에 분무를 하고 선풍기 바람까지 맞게 하면 잎이 어떻게 될까요? 상당히 건조해지겠죠. 식물의 통풍이 필요한 가장 중요한 이유가 이 광합성에 꼭 필요한 이산화탄소를 원활히 공급해주기 위함인데요. 이거는 간접적인 공기의 흐름만 있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선풍기를 사용하신다면 좀 멀리서 회전으로 사용하시든지, 아니면은 바람을 직접 식물로 가기보다는 벽을 통해서 바람이 이동할 수 있도록 간접적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정도만 해주셔도 봄에서 초가을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겨울에 이제 난방을 하는 따뜻한 거실로 옮기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공중 습도가 또 문제겠죠. 그래서 공중 습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제 잎에 분무를 해주실 텐데요. 이게 건조한 곳에서의 분무는 물이 증발하면서 오히려 잎이 더 건조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가습기 같은 것을 사용하시는 게 좋겠죠. 마르면 또 분무해주고 또 분무해주면 안 되나요?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식물의 잎에 계속 물이 젖어 있는 거는 사실 득보다는 실이 더 많습니다. 세균에 감염될 확률도 더 높겠죠. 그래서 베란다가 많이 춥지 않다면 오히려 베란다에서 겨울을 보내는 걸 저는 추천드리고요. 저도 베란다에서 키우고 있습니다. 비닐하우스에서 크고 있는 칼라데아들은 한 5도 밑으로 떨어져도 잘 살고 있더라고요. 또 하나, 퓨전 화이트가 자라면 이제 뿌리 나누기로 화분을 늘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한 가지 유의해야 될 사항은, 이게 어느 정도 크게 자랐을 때 나눠주시는 게 좋고요. 지금 이 정도 크기라면 나눠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너무 작을 때 뿌리를 나눠버리면 다시 세력을 회복하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꼭 어느 정도 자라고 세력이 왕성할 때, 성장 시기에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물 주는 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물은 받아놨다가 주시는 게 당연히 좋고요. 근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글쎄요, 물탱크에 또 염소 성분을 사용하는지 그거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아파트마다 다를 수도 있겠죠. 어쨌든 지금은 받아놓은 물이 없기 때문에 제가 수돗물로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태는 몰라도 물 줄 때만큼은 잎을 흥건히 적셔 주시는 게 좋아요. 병충해도 예방이 되고, 특히 잎 뒷면이요. 물을 주실 때는 당연히 흥건히 주시는 게 좋은데, 그 흥건하다라는 뜻이
이렇게 화분 밑으로 물이 흘러나와야 돼요. 지금 아직 덜 흐르고 있죠? 이게 단순히 물을 준다는 게 식물에게 수분을 공급하는 게 가장 중요하긴 하지만 화분 안에 있는 가스를 배출시키고 새로운 산소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흥건히 물이 떨어질 정도로 이렇게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을 주고 난 후에 지금 잎에 물을 다 줬잖아요. 가끔 이렇게 보면 잎끼리 서로 이렇게 물 때문에 붙어 있는 잎들이 있거든요. 서로 이렇게 붙어 있으면 잎이 마르는 속도가 이제 현저히 늦고 이 안에서도 또 잎이 녹아내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물을 주고 난 다음에는 선풍기를 이용합니다. 선풍기를 살짝 틀어주시고요. 잎의 물기를 어느 정도만 털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잎하고 잎끼리 서로 붙지 않도록 털어주는 거예요. 너무 바짝 말리실 필요는 없고요. 물기가 어느 정도만 제거될 때까지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바람으로 조금만 말려주시면 되고요. 자, 됐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잎이 건조할 정도로 너무 많이 말리시는 마시고 잎이 서로 붙지 않을 정도만 이렇게 말려주시면 됩니다. 처음에 보시면 너무 관리하기 힘들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것도 또 손에 익고 계속 하다 보면 그 어려울 건 하나도 없어요. 또 그만큼 손이 가는 만큼 그 아름다운 식물이니까 꼭 한번 같이 키워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